그래서 저도 이제 번역을 해봤고 번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우리 선배들 그리고 그전에는 손으로 테이프에 다 써가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10여 년, 한 20년 전부터 우리가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는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번역을 하고 그런 그 시스템을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번역 솔루션이라는 지금 오늘 소개하는 에버트란에서 하는 번역 솔루션과 번역가가 결합이 되어서 그래서 번역가의 지위를 좀 이렇게 찾고 번역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사회적인 인식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이제 민간 기업들이 민간 에버트란과 우리 한국번역협회가 시작했습니다.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그 한국에 아니면 세계적으로 번역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단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번역 솔루션을 이렇게 장착을 무기를 가지면은 좀 더 이제 나아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새로운 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특강을 하고 앞으로 9월부터는 이 계속되는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 잘 강의 들으시고 오늘 두 번째 시간 PM이라는 그 개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니까 잘 들으시고 또 우리가 번역가의 지위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이드를 가져왔는데 지난 6월 16일 날 에버트란과 저희 한국번역가협회가 MOU를 맺었습니다. 여기 제목이 뭐냐면 번역업계 통합과 번역가의 권익보호, 번역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정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에버트란 사원님 먼저 말씀 주세요. 고맙습니다. 회원님께서 나오는 말씀을 잘 해주셔서 지금 그 추진력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번역 업계에 번역을 직접 해보지는 않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짜면서 번역을 한 20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 번역, 기계가 번역하는 기계 번역 엔진 개발해왔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그런 번역 지원 툴도 개발해요. 국내에서는 번역 지원 도구는 저렇게 유일합니다. 뭐 트라도스나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몇 개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김영 회장님과 협회가 이렇게 연구가 몇 개 된 거는 국내에서 유일한 제품이고 국내 소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해외에서 도입해서 우리가 딜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회사를 직접 개발해서 직접 이렇게 번역가한테 제공을 교육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이 전환점, 어느 시점을 해서 과거와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1부는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2부는 우리 정말 사장님 할 겁니다. 오늘 그 주제를 기계 번역, 그러니까 기계 툴이죠. 그러니까 번역을 위한 어떤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여러분들 좀 이따 나올 텐데요. 테마들이. 그걸 주제로 해서 앞에 한 20분 정도는 왜 우리가 번역 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느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아주 기본적인 로직에서 컴퓨터가 번역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직접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그보다 좀 더 깊이 있는 기능들을 좀 이렇게 다뤄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도움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 대상은 전부 TCT 1급이나 2급을 다 소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간에서 번역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번역 직접 프리랜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몇 분이나 되나요? 그러면 이제 지금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그런 어디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계신 건가요? 손 안 드셨을 분들은 그런 케이스인가요? 하여튼 번역에 관심이 많으신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주제는 이렇게 지금 IT 기술과 번역 산업의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제 뭐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컴퓨터라는 기술, 그 ICT, 우리가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서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해서 ICT라고 하는데 예전에 IT로 하다가 요즘 이제 ICT라는 용어를 다 많이 쓰죠. 통신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그 기술이 어떻게 번역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번역 업무가 바뀌고 개선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품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왜 번역 지원 소프트웨어나 기계 번역책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하고 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IT 기술 안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통신 기술, 그 다음에 뭐 은행에 넣은 뱅킹 시스템도 있고요. 많죠. 그 중에 우리가 번역을 연결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자연 언어 처리라는 겁니다. 이게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가 있냐면 음성, 사람이 말하는 언어, 그 다음에 타이핑을 쳐서 나타내는 글. 그래서 이제 여기가 관계되는 기술들이 다 묶여서 우리가 랭귀지 NLP라고 해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카테고리 안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바운더리가 잡히는데요. 우리 구글이나 뭐 야후나 네이버에 가보시면 검색을 항상 하게 되죠. 그 검색이 하나의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해서 검색 키워드가 들어오면 그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대상의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검색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으로 하는 얘기죠. 음성을 내가 얘기하면 알아듣고 그걸 이제 기계가 읽어주고 TTS라고 하죠.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우리 상용화되고 있고 실제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다 접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처리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언어 처리 기술 안에 우리 이제 기계 번역과 오늘 다루고자 하는 번역 지원 기술이 포함이 됩니다. 이 언어 처리 기술에는 기본적으로 머신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빙 이런 데 가보시면 직접 어떤 원문을 넣으면 타켓 언어로 번역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술이죠. 이게 머신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 기계 번역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측에 있는 것이 번역 지원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번역 메모리, 그러니까 여기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번역 메모리는 한 번 번역한 문장을 자산화시켜서 다시 번역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리고 또 용어나 또는 뭐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지식을 구축해서 번역을 할 때 재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종합적인 기술이 바로 이 CAT, 컴퓨터 에이디드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속에 이제 포지션을 이렇게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번역과 관계되는 기술은 크게 이 두 축으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이 중에 이제 번역 메모리라는 거는 이제 오늘부터 많이 다루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왜 이 IT 기술을 써야 되느냐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자기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원문과 번역문을 쌍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가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사람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식을 구축한 거는 어떤 대용량 빅데이터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죠. 그럼 빅데이터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강해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 번역 지식도 이제는 빅데이터화 되고 있고 어디에선가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는 그것을 다 지식을 모아놔서 그걸 아주 대용량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 산업도 분명히 나중에는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논리를 따져보면 명확해요. 우리가 X축을 비용과 시간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Y축을 번역 품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축이 있는데 우리가 비용과 번역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반비례적으로 가요. 번역 품질이 올라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번역 품질이 떨어지면 비용이 적게 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두 가지 기술이에요.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은 어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냐면 일단은 로우 코스트에 로우 퀄리티는 기계 번역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빠르게 그냥 뭐 쓱 넣어가지고 그냥 쓱 보면 이 품질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그런 대로 뭐 뜻 이해하고 내가 빨리 가서 오케이 할 수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시장이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 휴먼 번역 영역은 고품질의 고비용이에요. 얘에 비해서 훨씬 비싸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루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A4 한 10장 정도. 그러면 뭐 어느 정도의 이제 볼륨이 나오는 거죠. 그게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서비스 말고 번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계가 해주거나 그러면 사람이 해주거나. 그렇죠. 그거 말고 있나요? 내가 대신 해주는 것도 좋고 사람이 하는 거고요. 결국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는 번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 번역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 우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고객은 좌상단을 원해요. 여러분들한테 번역을 의뢰하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의 능력을 통해서 번역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들은 당연히 저비용의 고품질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는 경쟁의 논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로 가려면 결국 뭐를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밤도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더 적은 비용을 받아가면서 결국 뭐예요? 해피하지가 않아요. 왜? 결국 저비용의 고를 원하는 거는 저비용의 고품질은 고객이 원하는데 내가 정작 할 수 있는 그 어떤 한계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원가를 더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노력을 해야죠. 더 많은 노동을 하거나 더 많은 고생을 하거나 그죠? 이게 참 재미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번역가의 삶이. 그래서 이제 이노베이션이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번역하는 이 노력을 어떻게 하면 저비용적으로 가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안 하면 영원히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 우상단에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나한테는 오다가 많이 안 와요. 왜? 고객이 원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이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어떤 혁신을 일으켜야죠.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혁신은 기계 번역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 회사의 빅2예요. 그 빅2가 왜 기계 번역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의 기계 번역은 영원히 발전하지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건 명확해요. 왜? 그 두 회사는 이걸 미래를 보고 투자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영원히 안 망할 회사예요. 어느 한순간 하다가 무너진 회사, 그 기술이 사용될 기술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무인 자동차에 앞으로 인공위성, 버스 뭐 이런 지도 이런 시스템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을 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번역 이거 못 해낼까요? 결국 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점점 더 위협은 와요.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어느 순간에는 내 시장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 바둑판 같은 내 쪽지 안에서 이미 우리의 역할은 치러져 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는 전쟁에 제가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혁신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혁신에 우리가 IT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회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최초에 우리 번역하신 분들은 옛날 분들은 필기를 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워드가 나오고 뭐 오피스 뭐 이렇게 쓰면서 거기가 편해지니까 그걸로 간 거예요. 그게 왜? 수정이 편했거든요. 근데 그 패러다임에서 이 패러다임으로 옮기는 과정도 무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 기존의 하는 방식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뒤에 뻥 뜯어내가지고 칼로 자르고 밑에다 종이 넣어가지고 그 위에다 글씨를 교정해가지고 해도 그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워드를 막 다른 사람이 막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다 내 앞에 와 있고 모든 게 현실화되면 그때 너무 늦어버리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번역가협회가 여러분들한테 능력 테스트를 한 거는 번역 그 자체, 언어 그 자체의 능력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빨리 하는 능력,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능력을 가르친 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험도 그랬고요. 그죠? 근데 오늘부로 이제 그러한 새로운 개념이 그 자리에 어느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영역에 이렇게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혁신의 핵심은 IT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IT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기계번역 기술, CAT 기술 두 가지가 ICT의 어떤 번역 산업에서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는 요소 기술이라면 그 기술이 각각 어떻게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느냐, 사람이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이동하려면 이 혁신 1회 번역 지원 기술을 이용해서 번역 지식을 자산화하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해가면서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낫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단지 지식을 자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번역하는 그 스피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시간 동안 5페이지를 한다면 나는 이 툴을 번역 지원 기술, 이 CAT 기술을 쓰면 10장, 20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게 이런 CAT 기술을 빨리 도입해서 여러분들 번역 업무에 활용하셔야만 한다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 번역은 어차피 이거는 구글이나 빙이 계속 조금씩 여기 보시면 구글이 2008년부터 이제 웹에서 기계 번역을 서비스를 처음에는 거의 뭐 쓸모가 없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사람을 쓰겠냐. 요즘은 웬만하면 그냥 이 정도 쓸만하네. 뭐 이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야 이거 뭐 사람 이제 번역 안 해 못하겠네. 이게 기계가 다 해주겠네. 이럴 날도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전혀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위협과 기회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 지금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업무의 번역 업무의 성격이 있다고 보면요. 그냥 고품질 번역 업무는 뭐 계약서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뭐 기술 문서라든지 반드시 정밀하게 오역이 없이 번역이 되어야 되는 업무에는 대부분 이제 번역 지원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웹사이트 서핑을 하다가 어떤 다른 사이트 나라의 언어를 내가 빠르게 우리나라 언어로 바꿔서 그냥 봐야 돼요. 정보 없이들이라든지 굳이 이걸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는 번역 이런 것들은 기계 번역을 활용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요. 번역 시장은 기업들이 글로벌화되고 국제화되면서 번역 시장이 점진적으로 커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논리는 그렇죠. 기업이 해외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케팅 자료도 해외에 해야 되고 뭐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들어야죠. 근데 정작 모든 기업들은 지금 다 해외로 나가길 원해요. 그래서 가고 있어요. 왜? 국내 시장도 이미 포하고 또 해외 기업들도 국내에 들어오고 계속 이게 맞물려서 글로벌화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비례적으로 번역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커져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왜? 그 시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계번역 시장이라 예전에는요 이런 웹사이트에 이런 기계번역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A4 한 장이라도 뭘 읽어보려면 무조건 어느 회사에 맡겼어야 했죠. 아니면 누구한테 줘서 번역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꼭 필요해서 서류로 남기는 업무든 아니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획득하기 위한 업무였든 간에 내가 언어를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그걸 의지했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게 그런 시장이 기업이 글로벌화되거나 국제화되려고 하는 그 노력의 그 시장, 커졌던 시장만큼 이 기계번역이 그 번역 시장을 차고 들어와서 결국 사람의 번역 시장은 그다지 커지지 않은 느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번역 비용은 받는 건 똑같다. 물가 상승률도 적용이 안 된다. 안 그래요? 맞아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산업을 이 ICT 기술로 이 번역 산업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큰 축으로 봤을 때 구글이나 빙이 갖고 있는 우리 기계 번역 엔진 기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번역 지원 기술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서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죠. 돌면서 뭐가 되냐면 편리성과 신속성이 있죠. 기계 번역은 우리는 이거는 통합하고 자산화할 수 있어요. 왜? 정밀하게 하나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그럼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 번역 메모리라는 것과 용어가 축적이 되기 시작하고요. 내가 툴을 쓰는 순간부터 과거에는 왜 그렇게 못했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시험 딱 한 번만 보여드리면 그냥 지금까지는 진짜 그냥 소비를 했구나 소비. 그냥 시간을 버리면서 그 시간에 대한 대가만 나는 받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내 머릿속에는. 왜? 번역 경력? 경력이 뭐가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용어를 다 과거에 했던 용어 다 기억하고 계세요? 문장도 옛날 거 다 번역한 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뭐였어요? 그냥 그 시간, 내 시간을 팔았어요. 내 번역을 한 게 아니라 내 노동을 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해 1년 열심히 일하면 내년엔 이거에 기반으로 해서 2년차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졌어요? 그럼 앞으로 3년, 4년 차에 가면 나는 더 지금보다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어요? 못 보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건 내가 어디 가서 일용직 격갱을 한 게 아니고 아무 저희가 없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어요. 값어치. 투자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기술이 발전해가면 이제 번역 업무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겁나는 거는 이 기계번역 시장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면요. 핀란드에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 스마트폰이 아니라 핸드폰에요. 1인자였어요. 중국 시장에 40%, 35%, 40%를 점유하던 아주 한때 잘 나가는 명성 있는 회사였어요. 글로벌 기업으로 최고로 컸어요. 모토로라, 그 다음 포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몰락했어요. 왜? 시대에 부응을 못했어요.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뜬 게 어디예요? 삼성전자, 애플. 애플 망해가던 회사였어요. 망해가다가 그 스마트폰 내면서 완전히 다시 일어서서 지금 1위 기업이 됐어요. 삼성 아주 기회가 좋았어요. 삼성전자도 역시 그때 스마트폰을 못 냈다면 지금 소니나 다른 핀란드의 그런 노키아 같은 회사가 됐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지 빠른 대응을 한 거예요. 미리 준비한 거고 미리 그것을 앞서서 계획하고 예측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장을 예측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번역 분야에 계시는 한 이 기술을 남모를 기술,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세상의 판도가 바뀔지는 여러분들이 예측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번역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여기 빙 번역기가 있어요. MS 이게 전 세계 언어를 다 지원해요. 지금 구글은 뭐 거의 80개 언어고 거의 60, 80개 언어 다 되니까요. 제가 뭐 듣도 못한 언어를 돼 있는 문서를 웹사이트에 가서 내가 한국어로 볼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게 지금 계속 엔진을 계속 개량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올라가요, 품질이. 이게 머신 트랜스레이션 시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특허 번역회사나 뭐 이런 이제 이쪽으로 좀 넘어가요. 제가 이렇게 갈게요. 이제 그 구글이 전 세계 그 특허 쪽 페이턴트죠. 페이턴트 쪽에 이제 그 일본과 유럽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영어로 만약에 딱 이렇게 페이턴트가 나오면 그걸 각 전 세계 언어로 싹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주면 그런 것도 지금 이제 구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간에는 그것이 전부 이제 특허 번역 회사나 이런 데로 가서 거기서 번역을 해가지고 올려야지만 그때 이제 그 다른 언어를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자꾸 스피드가 빨라지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허 번역은 되게 문형이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번역률도 좋아서 기계 번역의 활용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뭐 어떤 글로벌 그 시장에서 큰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비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뭐 빙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아주 진짜 초인류 기업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의 무슨 뭐 한컴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참 이렇게 참 아이러니해요.
바벨이 이제 바벨탑이 생긴 이후로 아마 그 이제 두 회사가 이 세계 언어를 통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 CAT 기술은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잠깐 보면 유럽 쪽이 미주하고 이제 유럽인데요. 이게 미주 북미 지역하고 유럽 지역에 포진돼 있어요. CAT 기술 활용. 그러니까 제품이 많다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제품들이에요. 이게 트라더스 영국, UK 클라우드라는 것도 있고요. 많습니다. 램소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CAT 기술들이 있어요. 네모키라고 하는 헝가리 독일 쪽에서 헝가리라고요 처음에는 정원이 많죠. 이게 이제 발전작들 보면요, 유럽은 이 유럽 국가 EU 내에 언어가 무지 많잖아요. 이 무지 많은 언어를 서로 교류하려다 하다 보니 번역의 그 시장 규모가 무지무지 컸던 거예요. 지금도 크고. 왜냐하면 EU 향해서 뭘 하나 내면 그걸 불어, 스페인어, 뭐 이태리어 뭐 이렇게 쭉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려니 번역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CAT가 기술들이 많고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뭐 전 세계 경제 대국 1위니까 미국으로 모든 물건이나 뭐 팔려고 하는 게 다 들어오고 또 미국에서 모든 물건이 또 해외로 나가다 보니 이 미국은 하나의 어떤 글로벌 시장의 하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좀 발전이 돼 있어요. 이 아시아가 별로 없어요, 아시아에 이렇게 비주얼 트라미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있고요. 중국에 한 제품이 있어요. 일본은 아직 제품이 없어요. 일본은 이제 번역 시장이 우리나라는 10배 이상, 뭐 20, 30배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서는 CAT 기술보다는 외국의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아주 독창적인 어떤 나름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기록의 문화고 이들은 오래전부터 모든 걸 남기는 거에 대한 그 어떤 애착, 그 다음에 그걸 어떤 문화 습관적으로 이렇게 몸에 체득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CAT 기술의 활용성이 되게 높고요.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제로 끝까지. 이렇게 판도를 보면 우리 CAT 기술이 그렇게 아시아에서 아직 그런지 크게 그 어떤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못하고 있고 또 우리 번역하시는 분들의 꾸준한 어떤 이런 영속성과 지속성이 이렇게 어떤 산업을 이렇게 받쳐주면서 성장했던 그런 모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쳐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벽차를 차고 들어와서 그 사람이 또 지쳐 떨어질 때가 하고 이렇게 나가는 시장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니까 꾸준하게 할 일이 아니었던 거야, 산업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번역 산업의 수준은 되게 열악해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OECD 국가 중에 그것도 한번 따져보진 않았겠지만 따져보면 무지 밑바닥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중국에서 저희 이제 사무소가 있어서 중국에서 한 3, 4년 그 제품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중국은 의외로 번역 비용이 우리보다 쌀 것 같지만 우리보다 비싸요. 우리나라가 제일 싸요. 희한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이제 CAT 기술의 이런 발전을 보면 그래서 참 이 아시아 쪽은 나름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값어치라고 해야 될까요? 밸류가 잘 형성이 제대로 안 됐고 또 고객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10,000원짜리나 뭐 3만원짜리나 뭐 5만원짜리나 그게 그거야. 뭐 어차피는 내가 손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제일 싼 데로 가는 거예요. 왜? 고객이 믿었질 않는 거야. 누구 하나를 못 믿겠는 거야. 뭐 번역 잘한다고 해서 맡겨봤더니 그럼 뭐 10,000원이나 뭐 똑같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여기서 TCT라고 해서 1급, 2급 막 이렇게 복수도 매니지가 나오는데 왜 그 번역을 들어가면 실제로 결과물들을 보면 뭐 아마추어가 한 거나 뭐 이렇게 별 크게 차이 안 나타나고 뭔가 전문성도 없어 보이고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랜 지속되는 그 작이 아니라 진짜 뭐 궁에서 어떤 때는 힘들어서 뭐 어떤 때는 뭐 내가 당장 뭘 해야 되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다가
아 이제 이거 더 이상 못 참겠다. 딴 데 가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다시 채로 들어와서 그 일을 역할을 합니다. 이런 방식, 그냥 밀어내는 방식. 그러니까 뭐 어떤 누적된 것도 없고 축적된 것도 없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해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야 뭐예요? 자포자. 그래서 이제 번역 산업이 이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은 이제 큰 기술의 축이 두 축이 있고 그 두 축을 가지고 우리가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 1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 이렇게 좋아졌구나. 지금 이제 뭐 통역까지 해준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애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가연구소인데 거기서 이제 그 통역 기술을 개발을 해요. 이게 저희도 이제 같이 공동을 참여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대역해주는 지니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라보시면 모르는데 그게 이제 애틀에서 개발한 기술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5개년 개발하고 지금부터 앞으로 5년을 더 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회의 통역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해 가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이게 뭐 사람 막 얘기하면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러면 제 이름은 이청호입니다. 그러면 이청호라는 고유명사를 어떻게 얘가 통역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른 걸로 막 지가 아는 걸로 막 뱉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물어봤는데 정작 답은 엉뚱한 게 오고 그래서 고유명사가 너무 힘들어요. 통역에서. 그래서 하여튼 기술적 한계도 많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발전해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까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는 기억이라고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머릿속으로의 기억 또는 내가 적어놓는 기억 또는 내가 어떤 엑셀 파일이나 어디다가 정리해놓는 기억 이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면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건 내 머릿속이고요. 그 다음에 필기,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파일이에요. 그나마 컴퓨터가 그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제일 나아요. 그래서 엑셀로 여러분들 막 정리 잘 해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가 망가졌네. 그래서 싹 날려버렸어. 엑셀 파일 다 날라갔어. 그럼 뭐야? 여러분들 머릿속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꽝이 꽝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러니 그 파일을 또 어디다가 보존해 놨겠죠. 근데 이제 잘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재활용하려니까 아주 불편해. 아 이걸 뭐 지금 그 엑셀 파일 어디든지 찾아서 열어서 한 때는 열심히 정리해요. 그렇지만 결국 내가 활용하는 단계에 가서 보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다 보니 재활용과 축적이라는 게 리피테이션이 되면서 이게 볼륨이 커져가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은 체험해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게 한계였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번역가의 삶은 해피하지 않아요. 제가 주변을 봐도 번역하시는 분들 보면 일당을 건설 현장에 나가는 그 근로자보다 못 받아요. 근로자가 이제 아무 기술이 없는 분들이 요즘 12만 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그럼 점심값은 13만 원. 근데 우리 번역가분들이 하루 일단 쳐보면요. 아까 제가 10페이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탄영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70원, 80원 정도 어디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80원 받는다 치고 뭐 많이 받는 사람 100원 정도 받겠죠. 그럼 200단어 하면 한 페이지에 220단어라고 하면 우리가 뭐 100원 받으면 22,000원을 받는 거예요. 10페이지 하면 22만 원이에요. 굳이 많이 받는 거 케이스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60원, 70원, 80원 이 정도에서 지금 가능성이 프리랜서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거는 절반으로 줍니다. 그러면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만 원. 여러분들 하루 종일 10페이지 한영 고령 하려고 해요. 머리에 쥐나요. 쥐나요 진짜. 이게 뭐 쭉쭉쭉쭉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봐야죠. 문장 보고 모르는 단어 가서 찾아야죠. 이게 또 네이버에 전문 사전이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찾으세요? 구글로 영어로 가서 영어로 찾아서 뭘 뒤져보고 구글에서 돌려보고 막 하다 보면 쫙 한 바퀴 돌고 막 20분 확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번역하려고 하면 이제 단어 하나 찾아오는 거 그 기쁨에 다시 번역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시간이 10장 아는 분야면 하실 수 있지만 아는 분야는 아니면 쉽지 않아요. 12만 원 못 벌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죠? 대학 나오고 뭐 번역 전공하고 뭐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SES예요. 말 그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니까. 지식 공유 안 되고 왜 뭔가 없어요. 하여튼 근간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 머리, 내 몸, 몸뚱이 그거 하나예요.
또 거기다가 잡일 많아요, 번역, 그죠? 편집하고, 뭐, 또 틀어지면 또 다 맞춰줘야 되고, 번역을 하는 건지, 잡일하는 건지 몰라요.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번역 산업이. 번역 산업에 계시려면 앞으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체 이렇게 해서 번역하는 단계에서 오피스로 이전했듯이 이제 오피스 단계에서 어떤 번역을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써서 기존의 보다 적어도 2배, 품질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계속 향상되는 어떤 메커니즘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들여야 그것이 자산이 됩니다. 그것이 내년, 내후년 미래가 나한테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게 됩니다. 그게 자산이에요, 자산. 여러분들은 자산. 뭐 하나 사례를 들면 제가 2012년에 비전트라고 하는 좀 이따 제품을 이걸 할 거를 이제 중국어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서 한 120페이지 되는 한국어 매뉴얼을 중국인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어 중국어를 번역을 했는데 그때 저희 툴을 이제 무상으로 줘서 그걸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열심히 한 달 동안 막 배워가면서 막 그걸로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 친구 지금 이제 프리랜서 활동하는데 좀 잘 벌어요. 우리 툴을 가지고. 12년부터 지금까지 DB도 많이 쌓아놨고 용어도 많이 쌓아놔서 아주 도움이 돼요. 어디서든 번역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또 빠르게 대응하고. 왜?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투비는 비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몸으로 떼어서 여러분들 시간을 판 거라고. 경비. 투자를 한 게 아니었어요. 나한테 투자를 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돌이켜보니까 10년을 번역하신 분이나 20년을 번역하신 분이나 내 결과가 남아있어요. 이거 내가 번역했어. 이거 내가 번역했어. 그러나 머릿속에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투자 쪽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진짜 열심히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힘을 모아서 우리가 번역가라는 축이 돼서 축 속에 우리는 이제 기술을 갖고 여러분은 번역의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이 축이 만나면 어떤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왜? 나는 번역하는 잘할 수 있는데 진짜 뭔가 지원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돼서 나는 이 산업에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개선해야 됩니다. 바꾸자. 좀 이따 시연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오피스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좀 이따 시연 직접 보여드릴게요. 구성은 이렇게 보여요. 기능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 보면 그 2012년인가요? 그 김종은 본부장이 그 FTA 막 번역오류 해가지고 뭐 판매 FTA에서 200 몇 개 오류 뭐 언론에 막 엄청 떠들었죠. 그 팀이 우리 걸 쓰고 있어요. 검도 업무로. 그 통상자원부로 지금 넘어갔는데 저희 팀을 쓰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시절에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산업자원부로 갔는데 통상자원부까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저희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이제 뭐 거의 뭐 지금까지 설명 다 드렸던 얘기예요. 왜 번역 지원 도구를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제 번역 지원 소프트웨어는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번역가의 권익을 누리려면 무기가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무기를 가져야 돼요. 무기를 갖지 않고 번역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거는 이렇게 종사하는 거는 봉사예요. 종사하는 거는 봉사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알바 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번역 지원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미래인 거예요. 지금보다 나아지는 삶. 이거는 변화의 대응책이에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기계 번역 기술이 자꾸 좋아진다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 번역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다지 이렇게 뭐 빠르게 막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건 아닐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뭔가 이 번역 산업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모르면 더 이상 그 전장에 나가시면 안 돼요. 네, 그럼 피 흘리고 돌아옵니다.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들을 보시면
내가 몰랐던 세계 속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을 보실 건데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저는 97년에 이제 기계번역 기술을 국내에 가져와서 개발을 해가지고 2001년에 국내 최초로 영암 번역, 한영 번역기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클리큐라고 하는 회사로 이제 했었고, 지금은 이제 오토트란이라고 하는 제품을 계속 기계번역으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국내에서 기계번역 엔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구글이 2008년에 나오면서 아주 그 시장을 다 망가뜨렸어요. 우리가 팔던 것도 이제 구글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가 구글 게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걸로 이제 성능을 자꾸 테스트하면서 시장 운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2년도부터 미래 시장은 CAT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번역가협회에 시작한 거 2002년에 그때 전임 회장, 한참 전임 회장인데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이런 강의가 이루어지고 막 변화를 일으켰다면 15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빨랐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15년이 지나온 지금 이제 외부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뭐 드러나 있고 이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은 한일 번역하시는 분들, 이란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글이나 뭐나 기계 번역 던지고 약간 수정하는 게 훨씬 빠르다. 흑편집 기능을 이용해야 된다. 흑편집.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기계 번역, 기계의 힘을 빌려서 일단 번역을 하고 그 번역된 거를 내가 고쳐서 완성을 만든다. 이런 과정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기존에 내가 다 하던 방식에서 기계가 일부 삽입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어요. 번역 일을 하루에 매일 하시나요? 내가 오피스 이외에 어떤 다른 도구를 써보신 적이 있다. 한 분이 써보셨어요? 한 번도 없으시죠. 번역을 많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잘 모르겠네요. 번역을 영어 번역, 한영 번역 하시는 분. 한영. 그러면 영한. 그 다음 나머지 분들. 일본어. 이란? 한일? 이란 한일. 중국어. 중국어 지난번. 중국어 또 어떻게 쓰시고? 그 다음 나머지 분들은 어떠나요? 스페인어나 독일어나 이런 건가요?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부담 안 가시고 편하시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트라도스하고 됐습니다. 트라도스를 뭐 한 번 이상 써보신 분들 계세요? 안 써보셨나요? 제가 앞에 부분에 설명드린 거는 대부분 공감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뭐 이걸 번역가협회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이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도 우리 MOU 내용을 회장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우리는 이 번역가협회의 TCT 제도를 받으신 분들과 우리 기술, 그리고 번역가협회의 그동안에 어떤 구축해왔던 어떤 권위,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혼합돼서 어떤 번역 산업의 발전이에요. 첫 번째. 번역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두 번째는 번역가, 그 안에 종사하는 번역가들의 권익이 향상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의 쪼그라든 번역 시장이 아니라 이것을 팽창시킬 수 있는 어떤 우리만의 무기와 우리만의 능력과 우리만의 명성을 가지고 한국의 대표적인 번역센터 내지는 번역 서비스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교육에 첫 번째로 참석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있고, 우리는 그렇게 향해서 가려고 지금 이 첫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네이버에 잠깐 들어가서 번역이라고 한번 키워드를 딱 치고, 번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딱 치면요. 거기 회사들이 쭉 나오죠. 맨 위에 있는 회사 제가 광고를 말씀드렸나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무심코 가서 한번 맨 위에 있는 거 뚝 클릭하면 그 회사가 네이버에다가 주는 돈 아세요? 한번 어림 잡아보실래요? 네? 100원? 네. 자, 클릭당 얼마입니까? 한 클릭당 얼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가격이 나가고 있어요. 번역 회사가 네이버에 주는 겁니다. 광고비로. 클릭 얼마인지 아세요? 70원? 또 100원? 또 더 좀 높여주고 있어요. 3, 4천 원? 네, 더 높게. 그거 10배. 3만 원, 4만 원. 예. 거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관리자 페이지 열어드리면 다 보실 수 있어요. 3만원, 4만원대에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번역회사에 일을 해주면 결국 여러분들의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그 광고비는 네이버로 가고 나한테는 봉사료만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번역산업의 형상이에요. 15개가 뜨는데요. 맨 위에가 4만원대예요. 최고로 비쌀 때 9만원짜리. 여러분들 무심코 가서 한번 누르면 안 돼요. 그럼 민폐예요, 민폐. 70원 좋아요. 이때는 좋았죠.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모니터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오는지. 그게 지금 네이버라고 하는 어떤 진짜 우리가 누구든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 70원 테라요. 일단 뭐 이거 얼마나 되겠어? 이러고 누르는 게 그 회사는 지금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네이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은 데가 2,500만 원 합니다. 1등에서 5등까지가 거의 1,500에서 2,500을 통장에 넣어놔야지 그게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회사를 위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해서 돈을 버실 수 있겠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내 피 빨아먹어서 다 네이버한테